그 2015년 1학기 기말을 한번 보세요. 2015년 1학기 기말 보면 36번에 보면 고대 문학의 시기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이제 바로 답 나오잖아요. 건국신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건국신화. 뭐 나머지 아니고. 고대 37번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기 문학 시기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 뭐였죠? 전설, 민담. 맞죠? 우리가 신화가 있으면 신화 다음에 전설, 민담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신화가 있으면 예, 신화. 이거 보세요. 이게 나왔던 게 또 나오지 않나요? 이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고대문학 시기 영웅서사시 문학 담당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서사시니까 귀족이겠죠. 그렇죠? 귀족이고 이 군사적인 귀족이겠죠. 육두품은 아니겠고 문벌귀족. 문벌귀족이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법문세족, 군사귀족. 아버님. 중세 정기문학 일기 삼국 남북국 시대의 문학 현상에 해당하는 거 이건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거 틀리면 맞을 게 없어요. 지금 삼국 남북국 시대면 신라도 들어가잖아요. 남북국이 뭐라고 했어요? 발해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그랬죠. 향가와 산해가 맞나요? 향가와 산해가잖아요. 1번은 고려 전기 과거제니까 중림 고해 소각가사는 고려 후기 향가와 산해가 4번. 중세 정기문학 일기 삼국 남북국 시대의 대표로 평가받는 현전 작품은 당연히 뭐예요? 광개토대왕비죠. 광개토대왕비. 그렇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잖아요. 광개토대왕비. 그래서 광개토대왕비가 그 이 책에도 제가 있었죠. 광개토대왕비가 막 있었는데, 예, 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 여기 이 책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요. 이 책을 여러분이 막 쥐잡듯이 막 이잡듯이 공부하면 제가 안 말리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는 39쪽에 보면 벌령은 나왔잖아요. 벌령은 기억나요? 네 글자, 6글자로 막 이어지는 거. 그렇죠? 그런 거죠. 됐죠? 그다음에 삼국시대 주요 담당층 당연히 육두품이죠. 육두품의 대표적인 게 채치원인 거예요. 채치원. 그 다음에 고려 전기의 문학 담당층은 문벌귀족. 그 다음에 중세 전기문학 2기 고려 전기의 문학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학부는 고려 후기라고 했죠. 보세요. 이제 막 익숙해지지 않나요? 소학부 고려 후기. 그 다음에 중세 전기문학 1기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문제가 두 개가 답이에요. 수의전하고 박인양의 수의전과 한문학의 등장이거든요. 시조 가자는 조선 후기 쪽이잖아요. 소학부도 아니고 이거 조선 시대고. 그러니까 한문학과 수의전 맞죠? 1번, 2번이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건 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전 이 책에서는 지금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에 거기 첫째 줄에 보세요. 거기 문제집에 이렇게 써놨죠. 삼국 남북국 시대에 한문학이 등장하였으며 수의전의 저자는 채치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오죠. 근데 고려시대 박인양이 개작했다고 추정되고 있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박인양의 수의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박인양의 수의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썼냐면 이것도 이제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수의전 속에 채치원전이 들어가요. 수의전 박인양의 수의전 속에 채치원이 있다니까. 이거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채치원이니까 채치원이 썼을 가능성이 좀 많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쓴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개작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국어하고 여러분 대학교 때 국어는 다른 거예요. 고등학교는 박인양 수의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5번. 고려 후기의 시작과 관련되는 건 당연히 무신난과 몽골난. 이건 문제 너무 쉽잖아요. 고려 후기는 무신난, 몽골난이잖아. 그 다음에 46번. 고려 후기, 중세 후기 문학 1기. 민족사 제2인식 나왔네요. 민족사 제2인식이니까 4번에 삼국사기겠죠. 삼국사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그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런 게 이제 민족사 제2인식이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그냥 열전으로 이제 그냥 쫙 써놓은 거지. 동명왕편 주몽에 대한 이야기, 삼국유사는 일연인데 삼국유사 속에 뭐가 있어요? 향가가 들어있죠. 삼국유사 속에 향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또 그 이야기를 안 했다. 삼국유사를 읽어야 돼요. 삼국유사 여러분. 내가 국문학과 다닌다고 하면 삼국유사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예, 뭐 어린이 용이든 뭐든 읽으셔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그 향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 의사서. 예, 그 재밌어요. 그다음에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딱 보니까 우리말 노래 민요의 봐요 탑이 나오잖아요. 민요에 다가간 한시이다. 그러면 이게 속악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속악부하고 소악부가 같은 말이에요. 소악부라는 건 우리나라의 악부라고 그랬죠. 소악부가 네. 작은 악부가 아니라고 우리나라 속악부도 속세 속이라는 게 속세할 때 이 속자 알죠? 네. 이 속악부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4번. 자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봐요. 여자, 남자, 다른 남자, 여자가 주고받는 말이다. 이게 나왔네요. 그리고 말하는 수법이 뛰어나고 각계각층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 이게 뭐예요? 우물에 갔더니 용이 손목을 잡았다. 뭐 술집에 갔더니 술집 주인이 손목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만두가게 갔더니 만두가게 주인이 손목 잡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 썩었다. 뭔 이야기라고 없어요? 쌍화죠. 자, 중세 후기 문학이 이게 조선 전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딱 보니까 중국 소설의 번역과 번안의 세태인데 이런 번역과 번안이 돼 있는데 세태가 틀렸죠. 세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번역과 번안과 번역은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번역은 그대로 하는 거고 번안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특히 조선 후기에 있어요. 뭐냐면 자 부록의 목차의 앞에 9번 보세요. 9번 중세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 이행기 제1기 조선 후기에 9.3.6을 보면 중국 소설의 번역과 번안이라고 나오죠. 9.3.6 네. 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태가 아니라고요. 자 경기체가인데 어떤 거냐? 경기체가 뭐 끝났죠. 여러분을 잘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한림별곡밖에 없고 여기 딱 보니까 질탕한 놀이를 벌인다 이런 말 나왔죠. 문인의 능력을 자랑해서 막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그런 이야기 했죠. 뭔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 좀 배우실 거예요. 이런 작품 실제는 거기에 꽃이 나오고 꽃이 나온다고. 근데 이 꽃은 꽃이 아니고 뭐다? 기생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탕한 놀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한림별. 그 다음에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해동 고승전 이거 고려 후기였잖아요. 승원가도 고려 후기죠. 포교가사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가전 이것도 고려 후기잖아요. 그러니까 가객 집단 이거는 뭐예요? 중세 그 조선시대 후기가 가객 나오지 않았어요? 맞나요? 네.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중세 후기. 자 넘겨. 보세요. 이제 비슷하다니까. 52번 문제를 보니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3번을 보세요. 관념적 설명 방식의 극대화 이게 조선 전기예요. 왜냐하면 조선 전기는 되게 관념적으로 그 작품을 써요. 관념적으로. 원래 처음에는 관념적으로 써요. 나중에 실용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위양집, 문학 담당팀 확대 맞죠? 중인으로 가니까 구체적인 것도 맞죠. 그 다음에 심성을 의인화한 작품이다. 이게 뭐예요? 천군전 계열.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200페이지 펴보세요. 200페이지 펴보세요. 200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심성을 의인화한 작품뿐이 더 큰 변화다 나오죠. 마지막 단락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두 줄 내려가면 심성의 본체를 천군이라고 의인화했다. 이런 말 밑줄 안 쳐놓으세요. 심성의 본체를 천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개그맨 프로 중에 감수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네. 이 감수성이 성이야 성. 감수성에 사는 사람들이 감수성이 예민해.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랬죠? 이 개그맨들이 정말 보세요. 이런 거 공부 많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그런 본성 이런 것들을 천군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자 됐죠? 한시가 딱 나왔네. 두 공신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두 공신. 도이장가.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 예종이 지었죠? 예종. 두 명의 장수가 누구였죠? 김낙과 신순겸이죠. 김낙과 신순겸이 왕건을 대신해서 왕건의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는 적을 분산시켜요. 그러다가 죽어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김낙과 신순겸을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가 도의장가예요. 자, 그러니까 2번. 방해인 문학 하면 제도권 박인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영남가당과 강우가도가 방해인 문학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하나 좀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1번, 4번은 김시습 나왔으니까 맞고 미천한 처지도 맞아. 근데 기녀 한시도 기녀도 방해인에 들어가요. 그건 모르셨죠? 기녀도 제도권 밖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기녀도 방해인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김시습만 방해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녀도 방해인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조선 전기인데 해당하지 않는 거 얼마나 쉬워요.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야 돼, 맞아야 돼. 네? 위양문학이잖아. 위양문학은 이건 중인문학 아니에요? 중인은 조선 후기였잖아요. 위양문학과 가장 거리가 먼 건데 딱 보니까 1번이죠. 제도로는 조선 전기의 한문학이잖아요. 왜? 도를 실현하려는 도구다. 제도론이라는 게 뭐냐면 문학이라는 건 도 알죠? 인간의 도를 실현하려는 그 도구다. 이 조선 전기예요. 성령론, 천기론, 신기론은 다 뭐예요? 위양문학이에요. 무슨 소리냐? 성령론,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천기론, 하늘의 기회를 준다. 신기론, 인간은 다 이렇게 신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파악해서 요즘 말로 하면 미스테리한 것들을 파악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게 신기론이거든요. 1번.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의 양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국어 문학의 시작, 이거는 한글 창제 이후잖아요. 맞죠? 한글 창제가 1443년이니까 조선 전기예요, 후기예요? 조선 전기죠. 근데 나머지 소설과 관련된 직업, 판소리 광대, 한시 다 조선 후기죠. 3번이고요. 이거는 농사 동그라미 쳐봐요. 농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농민의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농자가 나온 게 답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럼 몇 번이 답이에요? 뭔가 보자. 이런 문제 틀리면 저도 못 먹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농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 뭐라고요? 탐진농가? 근데 그러니까 탐진농가도 있는데 이런 거보다 농가구장이 이거는 314쪽에 네, 314쪽에 보세요. 네, 314쪽을 보세요. 이거 아까도 나왔잖아요. 사회부의 변이라고 했었어요. 예, 그렇죠. 314쪽이 밑에서 넷째 줄 아까 했잖아. 위백교의 농가구장이 획기적인 작품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 60번 누구냐 딱 그래는 딱 보니까 봐봐요. 마음껏 즐겨. 이 사람은 보길도에 유배를 갔는데 거기에 정착해버린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누구예요? 윤선도잖아요. 딱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신정 윤선도가 있는 곳이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정자 이름이 이것도 너무나 멋있어요. 세신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씻어내는 정자예요. 나는 이곳에 딱 있으면 속세 마음 알아서 쓰세요. 다시 해도 돼.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설명이 세십정 뭐라고요? 속세 범민, 속세 고뇌를 씻어내는 정자. 씻을세 마음심 정자죠. 세심정. 그 이름 얼마나 잘 지어 옛날 사람들. 세심정. 이거 써먹어도 뭐 괜찮지. 그렇죠? 윤선도. 자, 소학부 올바른 거예요. 딱 보니까 2번을 보세요. 한시면서 우리말 노래의 진솔한 사연을 담으랬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고려 가요를 한시로 만든 게 소학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답은 2번. 62번 보세요. 자, 여기 잘못된 건데 4번에 보니까 그렇죠. 문화사적 관점 고려 전기와 후기 사이에는 이질성이 보이고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 사이에는 동질. 이게 뭔 소리냐면 봐요. 고려 전기하고 후기는 고려 전기는 양반 중심이잖아요. 근데 고려 후기는 약간의 이제 그 평민 중심이고 교종과 선종도 제가 이야기했죠. 고려 전기가 교종이고 고려 후기가 선종이야.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질성이고요. 고려 후기하고 조선 전기는 어차피 조선은 세부대예요. 똑같은데 그냥 제가 이야기했죠. 조선은 숭이 억부를 왜 했냐? 여러분 고려 후기에서 생각해봐요. 고려 후기에서 1999년이야. 2000년으로 갔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나요? 아니요. 이런 것만 바뀌었지 내용이 바뀐 거 별로 없잖아요. 네온 사인이 뭐 더 이상하게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다는 거지. 고려 후기하고 조선 후기, 조선 전기. 자, 그다음 63번을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문학 담당층.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사대부 여성의 유배가사 창작인데 사대부 여성도 가사를 졌어요. 근데 유배가사는 거의 남자들이 유배가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답은 3번이죠. 자, 누구냐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의 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둘째 줄에 세상에서 우뚝한 재주를 앉아서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동방 사람들, 동방 사람 나왔죠? 그러니까 동인 문서예요. 동방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채 이런 거 몰라도 그러니까 문제의 힌트가 있다니까. 문제를 잘 보면 동방 사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무엇에 관한 거냐? 여기 첫째 줄에 잡가란 말 나와요. 이것은 가창과사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잡가 또한 여기 잡가 나왔죠? 네. 답 몇 번이에요? 잡가가 나왔다니까요. 4번이 4번. 잡가 나왔죠.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또한 직업 중. 이거 문제였어요? 이 문제 잡가가 문제잖아요. 잡가.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66번을 보니까 중세에서 근대의 이행기 문학 사이에서 중인들의 문학 행위 가운데 상업적 이윤 창출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잖아요. 탈놀이도 해가지고 돈 버는 판소리 잡가 다 돈을 버는 건데 위양 한시는 뭐 이걸 썼다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중인들의 그냥 한시잖아. 맞죠? 네. 위양 한시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중인들의 한시예요. 그냥 중인들의 한시. 자, 67번. 자, 구비서사의 세 가지 이거 또 나왔네. 서사민요 서사무가 판소리가 아닌 게 몇 번이야? 1번이죠. 그럼 여러분 영사악부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영사악. 전에 한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 봐요. 일단 악부라는 것을 알겠죠? 악부는 뭐냐면 한무제 때 만들어진 관청의 이름인데 우리나라의 그런 한시인데 이렇게 막 뭐죠? 아분 같은 거에 그 구애를 받지 않는 한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야기하려면 복잡해요. 깊이 뭐든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져. 근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아분의 형식을 받지 않는 한시 형태를 악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되고요. 영사는 뭐냐면 역사를 읊다. 이게 영사예요. 역사이지 역사. 구글의 역사, 백제 역사. 그러니까 이 영사 악부라는 건 뭐냐면 이건 여러분 중문학을 공부하면 좀 더 자세히 배우시는데 역사를 막 이렇게 읊으면서 자기 감정을 거기다 집어넣어. 그런 걸 우리가 영사 악부라는 말 씁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영사 악부는 거의 중문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영사 악부를 쓰긴 썼지만 거의 중국 쪽에서 많이 썼어요. 영사 악부.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경기체가를 창작하고 있는 주체니까 경비체가는 양반이 썼다고 그랬는데 친원세력과 검문세족 이건 아니죠. 벼슬을 나고 문학의 재능을 발휘하는 선비 2번. 한림 별곡 생각하면 되죠. 한림 제유. 고향에 응가하는 거 향반 아니죠. 경제적 토대를 기반으로 성장한 향리도 아니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향리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향리가 고려 때 향리하고 조선 때 향리가 달라요. 고려 때 향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수령이었어요. 근데 조선 때 향리는 이방, 호방, 공방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사또가 있으면 그 밑에 이방, 호방 뭐 얘네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격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향리가 나오면 이게 수령이 고려 때는 수령.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고려 때는 뭐라고 할까? 시장 정도 돼요. 시장 위치가 시장 알죠? 근데 조선으로 가면 시장 밑에 있는 구급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69번 어떤 작품에 대한 설명인가 이라고 했어요. 어떤 작품이 작품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349쪽을 펴보세요. 349쪽을 펴보시면 거기에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부터 좀 밑으로 쳐보세요.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 개축일기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반정록 또한 국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광해군에서 인조로 정권이 교체된 사건에 국문본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말 나오죠? 나와요? 이 개축일기. 여기 지금 산성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만록 이렇게 나오죠. 한중록이라고 하는 한간 가운데 쓴 책이라는 뜻이에요. 한중만록 이런 거는 산성은 남한산성이겠죠. 병작으로 남한산성, 인현왕후전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광해군에서 인조로의 그 정권이 교체된 그런 시기에 나온 것들이 이제 인목대비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이 다 뭡니까? 그 개축일기입니다. 개축일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계 뭐 이렇게 오세요. 인계. 인계로 수원에도 인계동 있잖아요. 인계 이렇게 오셔요. 그다음에 여기는 설명에 해당하는 건데 악부와 야담 명칭이 다르지만 상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야담이 야담. 근데 둘 다 이렇게 뭐 나타나는데 악부는 중국에서 가져왔죠. 맞죠? 이게 한무제 때 지어진 거니까. 야담은 한국에서 만들어냈다. 용어의 소종례로 그렇게까지 달라고 뭐 하는데 민간 영수증 수용해서 한문학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이게 이제 동야휘집이라고 하는 4번이 답인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죠. 355쪽부터 358쪽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그 좀 어려운 문제죠. 여기 그 15년 문제가 어려운데요, 지금. 15년께 좀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좀 어려운 근데 공부는 어려운 걸 좀 이렇게 봐야지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공부라는 거 쉬운 것만 보면 어려워 보여. 그러니까 오히려 보세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358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358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첫째 줄에 야담집이 계속 잡스러워지는 데는 불만을 가지고 이조 판서까지 승진한 관료 학자 이원명이 뭐 동야휘집을 지었다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동력 동자에 야는 들 야자에 이 휘자가 중요해요. 여기 휘가 뭔지 아세요? 휘. 어휘. 어휘. 어휘예요. 네, 어휘할 때 있죠. 모을 집자.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아주 야담이 되는 그런 어휘들, 글자. 요즘 말 단어, 보케뷰러리, 영어로 보케뷰러리. 이 단어들을 모아놓아서 이제 그 만들었다 해서 동야휘집이라고 합니다. 동야휘집.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민족문학으로 구실을 하고 뭐 수행하면서 노래와 이야기를 나타낸 거 이런 게 동야휘. 금오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동야휘집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금오신화는 아니겠죠. 네. 이거는 김시습이니까 열하일기도 이거는 아니죠. 연암 박존이고 기재기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아니죠. 이거는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쓰여진 그런 책들이 아주 기이한 일들을 써놓은 그런 책들이라고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재기는. 그러니까 동야휘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야담의 야자가 있잖아요. 그 첫째 줄에 악부와 야담의 야자가 있잖아요. 동야의 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라고 하는 건 들야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정사야사 그건 아시겠죠? 정사야사. 그러니까 정사로 정사적으로 쓰여지지 않은 야사적인 거 이런 걸 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야휘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4번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혹시 박지원의 작품이 아닌 것이 이런 것도 나와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너무 그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한문으로 나오나요? 아니 한문으로 나와도 시간은요? 아니 한문으로 나와도요. 아니 한문으로 이게 작품 뭐 제목 같은 경우 한문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읽을 수는 있잖아요. 쓸 줄은 몰라도. 네, 그렇죠. 네. 읽을 수는 있으면 되잖아요. 뭐 이걸 써라 이건 아니잖아요. 써라는 안 나오니까 옛날에 교수님은 한문을 좀 냈어요. 맞아요. 근데 다 지금은 이제 아마 안 낼 가능성이 좀 커요. 근데 어쨌든 써라고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한 15, 16, 17, 18년 4년 거를 했고요. 그 여러분이 그 2019년이 뒤에 있잖아요. 2019년 것도 한번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풀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2019년을 보세요. 이게 지금 시간 좀 남은 게 좀만 더 볼게요. 여기 뭐냐면 2019년에 뭐 정리했다고? 아니 가까운 시간이니까. 보세요. 2019년 몇 개만 볼게요. 다는 안 보고 몇 개만 예를 들어서 봐요. 어떤 게 나오냐면 다 했던 건 아니고 41번 문제를 보세요. 41번에 보니까 중세 정기문학 제1기에 관련이 있는 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겠어요? 딱 보니까 금오신화 청구영원 광개토 대학릉비 맞죠? 네. 3번이잖아요. 3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세 정기 42번에 보니까 삼국 남북 시대와 관련되지 않은 거네. 딱 보니까 답 나오지 않아요? 2번에 보니까 사대부 시조를 재정비한 결과 사설 시조는 이게 삼국 남북국 시대하고 연결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연결 안 되겠죠?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삼국 남북국 43분 봐요. 남북국 시대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 벌써 답 나오네. 최치원의 제가 아까 설명했죠. 추야 우중. 가을밤 비는 내리고.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비슷하지 않아요? 김건모. 그런 거고.
그 다음에 44번 보세요. 어렵지 않다니까. 고려 전기 올바른 건 과거제 나왔네. 2번. 여러분이 공부 좀 하면 이거 실제로 풀면 5초만 풀어요. 답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45번에 김부식 나왔잖아요. 김부식 뭐예요? 김부식이니까 뭐냐고. 삼국사기. 삼국사기잖아요. 삼국사기. 수준도. 삼국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9년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요런 경향으로 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네. 수의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봐요. 46번. 여기 그러니까 김부식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써놨네. 여기 수의전이 이거 박인양이나 최치원이라고 그랬지 김부식이에요? 맞잖아요. 네. 그런 거고. 47번 고려 후기하면 무신난과 몽골난이라고 그랬죠. 네. 4번. 그 다음에 고려 후기와 관련이 없는 건데 호남가다는 조선 후기였잖아요. 그렇죠? 조선 중기 후기. 그런 거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50번 보세요. 고려 후기에 향유된 것으로 보이는 소각가사가 아닌 거 했는데 당연히 제망매가죠. 소각가사는 또 다른 말이 뭐라고요? 고려 가요. 제망매가는 향가잖아요. 누가 지은 향가예요? 응? 월명사. 월명사의 제망매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월명사의 제망매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 삼국유사 51번. 삼국유사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삼국사기를 높게 평가해서 역사의식을 틀렸네 벌써. 삼국유사라는 건 뭐냐면 51번이 삼국사기에 빠진 것을 기록한 거예요. 삼국사기에 빠진 걸 기록했어.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6번. A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지배체제 안에서 주어진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제도권 박인물이죠? 박예인. 그 방외인이잖아. 방외인. 그러니까 방외인이 답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58번. 꿈속에서 포부를 이룬 작품.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로. 왜냐면 남연부주지는 거기다 써봐. 염라대왕의 이야기고요. 용궁부연록은 용왕과 이야기.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에 사랑 이야기 안 들어가. 염라대왕하고 이야기 사랑 이야기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용궁의 용왕하고 이야기 사랑 이야기 나오겠어요? 남자들끼리인데? 물론 동성애는 있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이게 답은 3번이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밑에 볼까요? 조이한 61번. 이건 아까 안 했던 거니까. 조이안이 전란의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리하려고 쓴 게 조이안의 채척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소설 배우면 나오는데 임진왜란의 어떤 시대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교 이야기도 있어서 불교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역사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애정 소설이라고도 해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채척전은 나중에 시험 끝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명작이에요. 이 조이안의 채척전은 지금 읽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녀가 막 전쟁통에 헤어져 가지고 막 외국으로 막 서로 가서 이야기하다가 어디 외국 가서 만나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김만중 64번 봐요. 김만중이 어머니 어쩌고 나왔네. 어머니 나오는 거 뭐예요? 구운몽이라고 그랬죠? 하룻밤 만에 지었어. 구운몽.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68, 69, 70 거기서 좀 보면 중세에서 68번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조선 후기 실학파 문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번이죠. 법고창신 박지원. 법고창신이 뭐냐면 법이 본받을 법자고요. 옛 것을 본받아서 새 것을 만든다. 이게 법고창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연암 박지원은 법고창신을 옛 것을 가지고 약간 여러분 온고지신은 들어봤어요? 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한다. 네. 이거를 다른 말로 쓴 거 같은 말이에요. 온고지신은. 그걸 이제 이 법고창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70번 문제를 보면 조선 후기 구비문학 관련되지 않은 거 2번을 보니까 꼭두각시와 발탈은 현실의 문제와 관계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두각시나 이 발탈은 뭡니까 그 꼭두각시 도름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막 조종하는 거잖아요. 꼭두각시. 그러니까 이런 걸 또는 뭐 탈춤 이런 것들은 현실을 페르소나 있죠. 페르소나 가면을 쓰거나 이런 걸 통해서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에
그런 그 구리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계 없는 것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2014년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있으니까 여러분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생활 같은 건 제가 좀 올려놓은 것 좀 토대해서 한번 좀 보시고 거기 기출문제도 좀 있고 그런 걸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셔요. 그렇게 공부하면 크게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작품이 나오면 찍을 수